어둠의 숨결에 돌아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도 여러분을 끔찍한 이야기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불안하고 소름 끼치는 분위기를 바로 시작으로 설정합니다. 그 속에서 벌어지는 초자연적이고 심리적인 공포를 다룬 내용입니다. 우리는 여러분을 끔찍한 현실과 뒤섞인 신비로운 세계로 인도할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이야기 속의 미스터리가 점점 더 깊어지며 당신은 스토리 속에서 긴장감과 불안함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듣는 동안 여러분이 이 긴장감을 함께 느끼고 이야기에 더 몰입할 수 있도록 만들어질 것입니다. 이제 숨을 고르고 이 이야기가 어떻게 펼쳐지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마 이 이야기가 널리 알려진다면 저희 회사 사람들도 알게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너무 무섭고 자그마한 회사 나가는 것조차 힘들어서 이렇게 이야기를 제보합니다. 제가 다니는 회사는 경기도 외진 곳에 있는 제조업체입니다. 저도 이 회사에 다닌 지 벌써 7년 가까이 되었는데 나름 괜찮은 회사라고 생각했습니다. 회사 건물을 이전하기 전까지 말이죠. 평범한 제조업체의 중소기업이다 보니 회사가 대단할 건 없습니다. 그저 상수세기다 나오고 약간의 야근이다. 주말 근무만 하면 그냥 참고 다닐만 합니다. 하지만 지금으로부터 2년 전 대표님이 회사 건물을 옮긴다고 난리를 친 적이 있습니다. 상장을 한다며 상장 신청하기 전에 사옥을 만들겠다나 보냈는데요. 솔직히 상장되는 직원들 입장에서만 스톡 옵션도 주고 좋은 일은 맞습니다. 하지만 당장에 할 일도 많은 데다가 매출은 내리자니 다 죽어나갈 게 뻔했죠. 그래도 뭐 어쩌겠습니다. 대표가 하라는 대로 열심히 일을 했는데 저한테 떨어진 임무는 사옥 토지를 찾는 거였습니다. 사옥이라는 거창한 단어를 썼지만 실상은 그냥 싼 값에 땅을 사서 낮은 건물 하나 짓는 거였죠. 그 전에만 해도 오피스동에 들어있던 터라 불편함이 있긴 했는데 이참에 화장실이나 카페나 대기업에서나 누릴 수 있는 것들을 해보려고 했죠. 당시 총무부장님과 함께 땅을 보러 다녔는데 제 작은 꿈도 산산조각 나버렸죠. 별볼일 없는 땅도 억소리가 날 정도로 비쌌고 건물 짓는 건 더욱이 비쌌습니다. 그러다 결국 짓는 건 고사하고 매물로 나온 건물을 찾는 걸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하지만 역시나 건물도 너무 비싸고 회사 사전에 맞는 금액대의 매물은 전혀 없었습니다. 결국 버려진 건물을 찾아다녔는데 쉽게 말해 폐건물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당연히 비싼 땅에는 버려진 건물은 없었고 저런 곳에 사람이 살까 싶은 곳에 몇 군데가 있었죠. 부동산 업체를 끼고 이리저리 돌아다니던 중 낡고 오래된 건물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고속도로 IC를 나와 구비구비 산길을 타고 들어가는 있는 곳이었는데 거래처 사람들은 고사하고 당장 직원들이 출입을 할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아득한 곳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옥에 미쳐있었던 대표를 생각하니 당장 이거라도 사야겠다는 생각에 부장님과 이야기를 했고 최종 대표 승인을 받고서 그 건물을 매입하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상한 이야기 하나를 듣게 되었죠. 근처에 밭이 있었는데 저희를 자꾸 보고서 전락거리니까 일을 하고 있던 아줌마들이 저희를 봤던 모양입니다. 언제가 도지 밖으로 나가서 담배를 태우며 주변 지리를 살피고 있는데 오지랖이 넓은 아주머니 한 분이 와서는 그 건물에 살 거냐고 대뜸 물어보더군요. 걔를 사는 게 아니라 저희 회사가 옮겨올 예정이라고 했더니 대체 왜 저번 곳에 회사를 가져다 놓으려고 하냐고 저를 미친놈 보듯이 하는 겁니다. 괜히 궁금해져서 그게 무슨 말이냐고 물어보니 올해 저 건물에서 사람이 하도 많이 죽어서 입주자들이 방을 뺐다고 하더군요. 귀신 신앙을 떠먹는 소리 하냐고 따지기에는 표정이나 말투가 정말 진지했습니다. 옆에 있던 아줌마들도 덤다나 와서는 저리 절대로 들어가지 말라고 부동산 업자놈이 정말 못된 놈이라고 동물의 죽일 놈이라고 열심히 욕을 하더군요. 일단 알겠다고 하고 난 부장님께 이 이야기를 들려드렸고 부동산 업자에게 따졌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한 이야기를 듣더니 조금 난처한 표정을 짓더군요. 그리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해줬는데 아줌마들이 조금만 오버를 하셨단 겁니다. 사람이 죽질 않았고 원래 여기가 주인 없는 무덤들이 있던 곳이랍니다. 그 산을 타고 건물을 지었고 원래는 어느 회사의 공장 부지로 사용했답니다. 다만 자꾸 야간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건물에서 귀신을 봤다고 하나 통해 난리가 났는데 그 때문에 퇴사하는 사람들도 많아서 나름 회사에서 꿀머리를 알았답니다.
다행히도 그 사업이 잘 되어서 새로운 공장 부지를 찾았고 어차피 매입한 건물이 이미 다른 곳에 팔려고 내놨다는 거였습니다. 처음에는 그 말을 믿을 수가 없어서 그 회사에 직접 전화를 해서 물어봤습니다. 어차피 부동산 때문이라도 연락을 해야 되는데 조심스럽게 물어보니까 사실대로 말해주더군요. 정말로 사람이 죽은 건 아니었는데 2층 탕비실로 쓰던 창고에서 귀신이 나오거나 밤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여자 울음소리를 들었다는 말을 자주 했답니다. 이미 다른 곳으로 떠난 지금도 직원들끼리 그때 이야기를 할 정도라고 덧붙였죠. 여러분이 전했다면 어떻게 하셨을 것 같나요? 아이고, 귀신 나오는 곳이면 안 되지요? 라며 다른 내부를 찾지 않았습니다. 매일 사무실 나갈 때마다 부지를 채문난 대표를 보며 이미 다른 곳은 예산 안에서 불가하다는 걸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그럴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런 소문이 있는 곳이니 전력을 내려달라고 부탁했고 많지는 않아도 약간이라도 깎아서 대들게 칭찬도 받았습니다. 문제는 지금부터였지만 당신을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었죠. 아무튼 건물을 매입했으니 이제 나름 사업답게 꾸미는 일만 남았는데 업자들 불러다가 도배에 천문 보수공사 등 직원적인 작업들을 했고 커피 마시, 인터넷 연결, 화장실 등 아예 건물을 싹 개조하는 수준으로 작업했습니다. 이사한 다음에 대표가 직원들을 데리고 왔는데 처음에는 너무 멀다고 울상짓던 직원들도 건물 외관과 내부를 보고는 다들 좋아하더군요. 당연히 귀신 나오는 곳이라는 걸 말하진 않았습니다. 그렇게 사옥을 이전하고 몇 달이 흘렀을까 제 귀에 이 이야기가 들렸습니다. 야간이 되는 것마다 직원 하나가 화장실에서 귀신을 봤다고 말합니다. 2층에 여자 화장실, 3층에 남자 화장실이 있었는데 여직원이 밤에 화장실에서 볼일 보고 있는데 밖에서 누가 노크를 하더랍니다. 그래서 굳이 말은 안하고 노크로 대답을 했는데 계속 두드리더래요. 장난치는 것만 싶어서 마구냐고 문을 벌컥 열었더니 아무도 없더랍니다. 다시 소리로 와서 같이 있던 사람들한테 누가 자꾸 노크했냐고 물었지만 그 누구도 화장실에 가지 않았고요. 근데 하필이면 저녁이었고 워낙 수다를 잘 떨던 사람들이라 그리 소문이 퍼져서 저한테까지 들어온 거였습니다. 처음에는 당연히 그냥 에피소드처럼 넘어갔지만 야간 등으로 나다가 꼭 그 화장실에 들어가며 화장실에서 여자 목소리가 들린다는 말도 하더군요. 바로 옆편에서 들리기도 하고 바로 옆에서 속삭이는 목소리가 들린대요. 단어를 말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숨쉬는 것처럼 들리는데 가만 들어보면 그게 마치 언제 갈 거야? 이런 식으로 들린답니다. 부라님들이 직원들 단속한다고 그런 버스먼 꺼뜨리지 말라고 혼을 내신 적이 몇 번이나 있었습니다. 그러다 같이 건물을 알아봤던 총무부장님과 회사 밖에서 담배를 피고 있는데 본인도 귀신을 본 것 같다고 말씀하시더군요. 말이 총무지 정말 잡다한 일은 다 하시는 분이 있었는데 저는 늦게까지 일을 하다가 지름처럼 담배를 피러 나왔는데 어디서 여자 울음소리가 들리더랍니다. 뭔가 싶어서 이리저리 둘러보는데 건물이 2층에서 그 소리가 나더랍니다. 여기서 귀신 나온다는 이야기를 같이 들었던 터라 올라나지도 못하고 이리저리 떼려다가 옷만친 데서 바로 집으로 도망가셨다는 거랬죠. 솔직히 저도 무서웠고 지금도 무섭습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제가 직접 그런 걸 듣거나 겪은 적은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다만 회사 직원들은 언제도 귀신 소리를 듣거나 귀신을 마주하다 벌벌 떨고 있습니다. 대표도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장 건물을 옮길 수도 없는 형편이나 괜히 그런 게 없다고 말하는데요. 예전에는 나름 대표랍시고 밤늦게까지 솔선수범하며 열심히 야근하더니다. 귀신 이야기를 듣고 나서는 해가 지며 손살같이 집으로 도망칩니다. 대표님, 다시 돌아가던가 사업 좀 옮겨주시라. 일단 이한 일은 여기서 끝이 납니다. 사면이나 위치를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저런 곳에 건물이 있나 싶을 정도로 외진 곳에 있습니다. 제보자분이 대체 왜 여기서 귀신이 나올까 알아봤다고도 하는데요. 사고나 사고가 있었던 건 아니고 그냥 무덤 위에 그대로 지었다고 합니다. 제 생각에도 무덤 위에 지어놨으니 당연히 귀신이 건물에 살지 않을까 싶습니다. 빨리 사장하셔서 돈 많이 버시면 번듯한 사옥으로 옮기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첫 번째 괴담은 봉고자 할머니 괴담입니다. 사실 이 괴담은 SNS로 만들어졌다기보다 그 전에도 있었던 괴담입니다. SNS를 통해서 더욱 퍼져나갔던 뒤 있습니다. 어둑어둑한 밤에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웬 할머니가 오셔서 도와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뭔가 다치고 해서 도와드리려고 했더니 본부장가 접근해서 납치한다는 괴담인데요. 사실 이 괴담이 유행한 이유는 실제로 이런 사례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본부장을 이용하지 않더라도 사람을 납치하는 수단이 많고 그런 사건들이 지금도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더욱 커져나갔던 이야기죠. 비슷한 괴담으로는 버스 할머니 이야기도 있습니다. 버스에서 노약자 자리에 앉아있던 할머니가 학생에게 자리를 양보해줬고 몇 번을 고사했지만 계속된 포탄이 일단 노약자 자리에 앉습니다. 그랬더니 별안간 화를 내면서 싸나지 없는 놈이라고 욕을 하고 버스를 하지 못할 정도로 할머니가 학생에게 당장 내리라고 소리를 지르자 어이가 없고 화가 나서 따라 내리려고 했더니 할머니가 내리자마자 버스 기사가 뒷문을 닫습니다. 왜 닫냐고 물어보니까 뒤에서 본고차가 따라오고 있다. 납치수법이다. 라는 말을 해줍니다. 두 번째 괴담으로는 학대 환각제 괴담이 있습니다. 2013년 인터넷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괴담이죠. 종교단체 이름으로 학대를 나눠줬는데 그것은 얼굴에 비비며 환희로 선물이 나와서 정신을 잃고 이신매매를 당한다는 소문이었습니다. 대구 서울시장 근처에 사람이 쓰러졌는데 피해자 친구의 증언에 따르며 음침한 골목에서 두의 이름으로 나눠준 학대를 받아 얼굴 쪽에 비비 나서 잤다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쫓아와서 큰 일로 나왔는데 친구가 갑자기 쓰러졌다는 내용도 있었는데요. 이 이야기가 SNS를 타고 퍼졌는데 결국 경찰까지 동원되어 조사하기에 이릅니다. 다행히도 사실은 구근으로 밝혀졌는데 잠시만 해도 일타만파 난리가 났죠. 학대를 얼굴에 문지르기도 하고 영화나 드라마에서도 많이 나오는 납치수법이라 그냥 나온 게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세 번째 괴담은 청산다리 독극물 비괴담입니다. 2015년 중국 팀즈란의 폭발사고 이후 항구에 있던 창고에서 수백톤 가량의 솜산다리가 유출되었고 이게 상공으로 올라가서 독극물 비가 내린다는 괴담이었습니다. 그래서 절대 비를 맞으면 안되고 비를 맞을 경우 솜산다리를 그대로 맞는 거라는 불이 있었습니다. 문제는 실제로 솜산다리가 유출되었던 건 사실이고 사고 장소에서 6km가 떨어진 하이어강에서 물고기들이 떼죽음을 당하게 됐습니다. 이 때문에 SNS를 타고 사람들도 피해를 입을 수도 있다는 괴담이 퍼진 건데요. 결국 정부에서 이를 분석했고 중국에서 우리나라로 나눠올 수 없다는 발표를 받아서 수군로 들었습니다. 네 번째 괴담은 해외에서 일면했던 괴담이죠. 해외 유명 액신저앱인 와치앱 괴담으로 늦은 당층의 와치앱으로 잡담을 나누던 미국의 대학생 남녀의 대화록이라는 형식으로 퍼져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내용은 서로 집에 홀로 있던 학교 동급생 남자가 심심해서 와치앱으로 메시지를 주고받던 중 여자 쪽의 집에 상대 남자의 옷을 입은 괴한이 침입합니다. 남자 쪽에서는 처음에 장난을 치나 가볍게 받아주다가 상황이 심상치 않음을 느끼고 조처를 모르고 꾸준히 메신저를 통해 여성을 알신시켰습니다. 그러고 경찰이 도착하기 몇 분 전에 괴한이 사라지며 상황이 종료되었는데 여성이 아침이 되면 나를 만나러 와주네 라는 메시지를 갑자기 남자에게 보내자 근데 이게 뭔가 미안함이 느껴져서 지금 메신저로 대화하는 게 진짜 너라는 걸 어떻게 하지? 라고 묻자 답이 없었다는 겁니다. 물론 이 괴담과 관련해서는 진짜냐 아니냐는 의견이 분분했는데요. 딱히 관련한 사건이나 뉴스가 없었기 때문에 그냥 괴담일 거라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익명 채팅 어플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이런 류의 괴담들이 종종 보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이런 일이 벌어질 수도 있고 모르는 사람과 채팅을 주고받다가 실제로 만나서 폭행을 당하거나 강도로 당하는 일이 진짜 있었으니 괴담으로 넘길 수는 없겠죠. 예전에 페이스북에서 공포학과를 운영하면서 좀 많이 놀라고 저도 무서웠던 적이 있습니다. 이리저부지역 경로를 기억하는데 그 부대에서 근무하던 변호사나 군대 괴담을 제보해줬거든요. 근데 보니 행정공무원인지 군공무원인지 페이스북으로 연락 와서 그 병사 누구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저도 당황해서 잘 모른다. 그냥 이야기만 보내준 거고 밝힐 수 없다. 라고 했는데 답변이 진짜 무서웠습니다. 자기도 그 귀신을 봤다고 그러는 거예요. 자기만 알고 있는 줄 알았는데 어떻게 다른 여사도 아는 거냐고 신기하다고 하시더라고요. 혹시나 문제가 되나 싶어서 집에 겁먹었다가 웃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괴담이라는 거는 보통 실제에서 나오기 마련입니다. 만화는 거짓이라고 하기에는 분명히 실제로 발생할 수 있는 여지들이 있는데요. 물론 너고 진짜면 안 들리지만 그럴 수도 있겠다는 마인드로 보시면 더 재밌습니다. 안녕하세요 공포학과님.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은 귀신 이야기가 아니라 15년 전 제가 대학교 새내기 때 겪었던 아르바이트 이야기입니다. 저는 2006년에 경기도의 한 대학교에 입학했습니다.
고사중 등 수험생 이제만 되고 입학해서 한 학기 동안 미친듯이 놀았습니다. 매일 술 먹고 개강총회, NT, 동아리, 과활동도 하고 쉬지도 했었죠. 방학 때도 이렇게 재밌게 보내다가 계약을 앞두고 동미들한테 연락해보니 동미들도 1학기 때는 다들 놀았는데 방학 때부터 학원도 다니고 뭔가 공부하는 분위기랬네더군요. 그래서 저도 EIT 시작 전임이 일단 정신 좀 차려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방학 때는 강의자를 출력할 일이 없었는데 전 가끔 방학 때 일서소에 가서 제가 좋아하는 크롭톡 사진을 컬러로 출력해서 코팅지에 붙여 제 방벽에 걸어놓곤 했습니다. 하기 전엔 다른 학생들도 많이 와서 솔직히 이런 거 출력하면 좀 민망하잖아요. 그래도 방학이니까 사람도 없고 더 편했습니다. 얼마나 학기 시작 전에 다른 학과 학생들은 강의자를 같은 게 미리 있는지 일세소에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기다리다가 심심해서 일서소 부석진 벽에 붙어있는 스티커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주말요리 트위커번 광고, 과외 아르바이트 모집을 한다는 것도 있더군요. 들어가가 선언 찾거나 조사하는 것, 분석하는 것 관심 있는 분 모집합니다. 이렇게 나와있는 스티커가 보였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런 것도 알바로 하는가 싶어서 밑에 연락처가 있길래 일단 신겼습니다. 지겨워서 폰으로 연락을 했지만 받지 않더군요. 그런데 30분 정도 있다가 제 폰으로 연락이 왔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전화 주셨죠? 네, 부를 달리부터 알바하고 싶은데 혹시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에요? 그리고 주말 알바도 가능해요? 네, 주말 알바도 가능합니다. 일단 한번 여기로 오셔서 저희가 뽑을 만한 사람인지 좀 볼게요. 구체적으로 어떤 일인지는 와서 얘기할 때 알려줄게요. 어디로 가면 되나요? 원래 그 가게로 오시면 됩니다. 약간 흥신소 같다는 의심도 들었지만 그냥 조사, 분석한다고 하길래 설마 아니겠지, 왠지 조선에 맞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가게라고 말하는 곳은 재단 안에던 일세소였습니다. 결혼부터 말씀드리자면 일세소에 흥신소가 있었고 그 어디에도 잔판 같은 건 없었습니다. 입구 쪽 컴퓨터에서 학생들이 출력하고 그 뒤에 큰 프린터, 곱사기, A4 용지 등이 가득해서 그리 이미지를 못했던 거였습니다. 일세소에 가보니 직원 3명 정도가 보이고 아까 전화드렸다면서 말한 일단 뒤에 있는 문 안으로 들어가보라고 안내해줬죠. 그 문 안에 들어가보니 또 다른 사람이 있었습니다. 보통 흥신소라고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다. 공무니 셔츠 같은 걸 입고 선글라스 끼고 좀 세 보이는 이미지의 덩치 좋은 사람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전혀 안 왔습니다. 너무 평범했고 안경 쓰고 사무직에서 일하는 사람, 소위 샘님처럼 보였습니다. 다들 30대 중반으로 보였는데 정장을 입은 사람도 있었고 포대티에 남만나치 평범한 옷을 입고 있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특이한 건 방 안에 검정색 트위지가 있고 그 안에 여러 개의 작은 컴퓨터로 구성된 서버용 컴퓨터들이 있었습니다. 물론 그 당시에는 서버라는 단어만 알고 서버용 컴퓨터라는 게 뭔지도 몰랐습니다. 그 문 안에 있는 사람이 사장인 같았는데 자기 직책을 말 안 했기 때문에 편의상 사장이라고 안 했습니다. 문 안쪽에 사장 본인의 책상이 있고 왼쪽 구석에 서버가 있고 가운데에 작은 책상이 있었습니다. 편하게 앉으세요. 조금 뻘쭘했지만 일단 말하는 대로 가운데 책상에 앉았죠. 밖에 직원 한 명이 커피 타와서 주더군요. 엊그제 전화 주신 대로 주말에만 알바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러면 어떤 일을 해요? 다양한 일을 합니다. 흥신소로 맞냐고 물어볼까 고민하다가 도저히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아서 일단 참았습니다. 그런데 사장이 먼저 얘기하더군요. 지금 그쪽이 생각하는 일도 물론 합니다. 순간 굉장히 놀랐습니다. 흥신소라고 생각한 걸 상대 쪽에서도 안 것 같더군요. 몇 살이세요? 20살입니다. 아직 군대는 안 갔겠네요. 군대 자본들을 좀 더 선호하긴 하는데요. 아, 군대는 이야기 끝나고 가려고요. 본인이 잘하는 거 있으세요? 제가 격투기 선수 크룩차에 팬이다 보니까 고등학교 때 2달 정도 격투기를 배웠습니다. 물론 보는 거랑 직접 하는 거랑 다르고 힘들어서 그만뒀지만 말이죠. 기본적인 체력은 되는데 그냥 열심히 안 했습니다. 잘하는 거 없어도 뭐 하다 보면 적선에 만난 사람이 있으니까 괜찮을 것 같네요. 사장의 말은 제가 별다른 장점이 없지만 뽑아주긴 하겠다는 의도로 들렸습니다.
궁금한 건 또 없으세요? 사장이 전에 대한 것을 다 물어봤으니까 본애한테 물어보고 싶은 거 있는지 물어보라고 하더군요. 처음에는 저보다 어른이라서 조금 진짠했는데 이미지가 세진다고 그래서 저도 이것저것 물어봤습니다. 이때부터는 상대방이 만만한 이미지라고 생각해서 진짠 풀려서 눈치 없이 이것저것 물어봤어요. 흠신소라는 단어는 안 꺼냈지만 거의 흠신소에 관련된 것을 다 물어봤습니다. 이것저것 얘기하다가 사장이 고니 컴퓨터 모니터를 보여줬는데 그걸 보고는 놀랐죠. 당시에는 보통 컴퓨터 바탕 안에는 윈도우 XP를 쓰니까 구름 화면인데 사장 컴퓨터는 옛날 도수처럼 커맨드 입력선이 떠있고 바탕화면이 조금 다르더군요. 물어보니까 리눅스라고 하는 운영체제라고 대답했습니다. 당시 리눅스가 뭔지 몰랐습니다. 지금도 내려나는데 리눅스를 아는 사람들은 거의 없을 겁니다.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소름 돋는 얘기들인데 그 당시는 제가 잘 모르는 내용들이니까 별로 크게 신경 쓰진 않았죠. 다만 이야기를 듣는 대로 왜 읽고 오는지에 조마조마한 자세로 얘기를 했습니다. 어찌되었든 합격해야 되는 예비 알바생인데 좋은 인상 심어주려고 얘기했던 거였죠. 지금 운전한 사장이 저한테 말해준 것들을 위주로 나열하겠습니다. 원주의식 시간을 내는 알바 시작할 때 알려줄게요. 얘들이는 드라마 조금이라도 공부하는 분위기일 텐데 저만 알거나도 수업 들으면서 일하는 거 쉽지 않아요. 정형학과일까요? 문과는 과제가 별로 없어서 시간 문제는 없겠다. 우리한테 전화로 연락하면 절대로 바로 받지 않습니다. 전화번호를 취해서 대충 어떤 사람인가 파악하고 연락을 전할 때 함정수사에 걸릴 수도 있거든요. 휴식쉬는 녹음기가 따로 없나 보네요. 우리가 이런 거 얘기하는 거 녹음할 일도 없겠지만 녹음해도 기계가 있어서 저것만 들릴 거예요. 경찰대도 우리를 이리저역으로 알고 있어서 휴식쉬가 엉뚱한 생각돼도 우리는 달성한 거 없습니다. 우리 업주에 휴식쉬처럼 스티커 보고 연락주는 사람도 있고 일전의 사이트로도 연락이 옵니다. 한번 연락받고 나서나 전화 걸어 바꾸고 인터넷 업로드 사이트도 바꿉니다. 항상 IT 우회해서 모든 걸 작업합니다. 이렇게 조사할 때 쓰는 전자기기 컴퓨터 중에 좋은 것들이 많은데 아직 상용화 안 된 최신 기술들도 많이 있어요. 외국인 회사나 연구소 같은 데 있는 분들과 네트워크가 있어서 얻을 수도 있고 이미 얻은 것도 있습니다. 고위층들도 저희에게 의뢰를 자주 합니다. 단회의 저희가 올 때는 터보가 사람처럼 오죠. 이산호 차례에 있고 고급차 안 타고 옵니다. 고위층 중에 남자분이 일을 할 때는 배우자가 될 여자의 과거를 조사하는 의뢰가 많고 여자분이나 그 여자분의 아버지가 일을 할 때는 남자의 도체나 재산 이력 의뢰가 많습니다. 의뢰 대상 여자들 주변에는 세이클럽 사이월드 버디버디를 있었던 과거에 사귀었던 전 남친들이다. 이런 것들을 다 매 순간마다 파일이나 터키로 저장해 놓은 사람이 있어요. 같은 집단 대안이내함 같은 과에 있는 사람들 중에 랜드 잠부터 그런 사람들은 은근히 많습니다. 속출하는 게 웹에서 이미지로 저장하고 나중에는 파일 형식으로 오프라인 상태에서도 저장이 됩니다. 스토킹 목적으로 그렇게 염탐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고백하고 살면서 암심을 품고 나중에 터뜨리라는 목적으로 그렇게 남의 개인 자료를 저장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이미 10년 전에도 봤는데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는 이런 자료를 가진 사람과 컨택해서 받아내서 의뢰인에게 주는데 심한 경우에는 파일이 몇천 개나 되는 사람도 봤습니다. 우리는 이거 다 적어보고 일일이 분석해서 의뢰인에게 전달하기도 합니다. 보통 남자 여자 관련한 의뢰의 경우 이런 자료를 모으고 있는 데서만 금방 찾을 수 있거든요. 경험적으로 누구나 음침한 사람이고 개인 자료를 저장하고 있을지도 알고 있습니다. 재산 내역 같은 것도 각 공공기관의 공익된 문화와 서구 관리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금방 얻을 수 있어요. 재밌는 거 알려줄까요? 들어 서구 관리자들 중에 대우 못 받고 박공들 알게 모르게 많습니다. 돈 좀 줘주면 되거든요. 심지어 우리 업체에 취업해서 일하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 업체 사무실은 연희 말고도 다른 지역에도 있습니다. 거주로만 잔업업종이나 방해하기 때문에 나름 큰 편입니다. 우리 업체에는 각 분야의 능력은 뛰어난데 대우를 못 받는 사람들이 사회에 불만이 있을 때 특히만 옵니다. 휴식쉬는 어려서 한국사례를 잘 모르겠지만 한국사례는 능력 좋은 거랑 실적 좋은 사람이 따로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기술 있는 대학원생도 많이 옵니다. 대학은 실적이 논문이죠. 논문 잘 쓰는 실적 좋은 사람들 말고 실험 데이터 만들어주고 대우받지 못하는 능력자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연출했거나 실적으로 표현하는 걸 몰라서 대우 받지 못한 게 많아요. 그런 불만을 저희 업체에 이끌어내서 고용해서 돈 쥐어주고 저희 목적에 맞게 일을 하는 사람들이 많죠. 직업군인들도 진급 잘하는 군인들과 능력 있는 군인들 따로 있어요. 대우받지 못하고 전역한 특수부대 출신도 우리 업체에 있습니다. 몸쓰는 일에 필요한 분들이 있거든요. 다른 업체들은 불륜, 미행조사 이런 거 위주로 하고 몸쓰는 일은 하청을 주기도 합니다. 윈도우 안 하고 리눅스로 왜 쓰는지 아세요? 이런 자료들은 프로그래밍이 아니 쉽거든요. 스크립트로 만들어 놓은 명령 하나 치면 파일들 다 따로 서버로 백업하고 아예 다른 자료로 암호화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이나 누가 수색할 때 파일 열어봐도 모릅니다. 실력이 좋아서 사이버 수사대 같은 공공기관의 컴퓨터 전문가도 복구하는 건 진짜 어려울 겁니다. 제가 질문했던 것에 사전에 대답한 내용들을 쭉 읊었는데 이것 외에도 섬뜩한 내용들이 많았습니다. 그 당시에는 당연히 상대방이 하는 말을 잘 알아들을 수가 없었는데 일단은 뛰기는 했죠. 계속 듣다 보니까 뉘앙스가 자기 업체 자랑하고 과장하는 것 같았고 허사라고 생각했습니다. 또 조사하거나 분석하는 일이라면서 제가 무슨 말인지 모르는 말도 쓰고 그래야 죽을 자는창 자기 업체 자랑하는 모습으로 느껴져서 알바노반이 싫어졌습니다. 문제는 제가 돌려만 하지 않고 재미없을 것 같다고 안 하겠다고 말했는데 상대방이 잠시 기분 나쁜 조정을 짓다가 말하더군요. 앞으로 사회생활할 때는 이렇게 실전 얘기해놓고 그런 행동도 안 좋습니다. 다른 사람 시간 낭비한 게 큰 실례라는 걸 알았으면 좋겠네요. 이렇게 대본을 끝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이학기가 재간하고 나서 핸드폰 문자로 수강 관련 공지 이메일 보냈으니까 확인하라는 메시지가 왔습니다. 전화번호가 학과 사무실로 나와야 되는데 다른 이상한 번호였습니다. 혹시나 학과 사무실일 수도 있어서 제 이메일을 열어보니 수강 신청한 교량수와 관련 고문지가 행정조교님 이름이 담긴 메일로 와있더군요. 서거 행정조교님만 예뻐서 제가 이름은 알고 있었습니다. 메일을 열어보니 교양수와 일당한 챕터 관련 설명이라면서 3개 링크가 있었는데 각각 링크를 열어보다가 깜짝 놀랐죠. 첫 번째 링크에는 음성이 없는 영상인데 제 모습만 다 찍혀있고 주변 대견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재량 대견이 없으니까 어딘지도 안 나왔고 제가 제기하는 손동작을 보고 알게 되었습니다. 바로 재량을 있어서 문 안에서 사장과 얘기한 게 영상으로 있는 겁니다. 두 번째 링크에는 화면은 안 뜨고 음성만 나오는 거였는데 사장한테 했던 얘기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사장이 한 얘기는 없고 제가 얘기한 이야기만 녹음되어 있었습니다. 제 랩을 사장한테 했던 좀 재능 없는 얘기들 위주로 녹음되어 있었죠. 세 번째 링크에는 첫 번째, 두 번째 링크를 합쳐놓은 것처럼 제 모습만 찍혀있고 저만 얘기한 음성이 있었습니다. 제가 얘기한 사장 말고 밖에 3명 직원 중 누군가 저를 찍었다는 건 알 수 있었죠. 잼라는관에 마시고도 갖다주고 직원이 떠난 나락하면서 같이 설명도 해줘서 생각도 못했는데 처음부터 제가 인지하지 못하도록 했던 거였습니다. 그리고 대체 행정조교님 이름을 어떻게 알았고 제 이메일을 어떻게 알았는지 모르겠더군요. 보낸 메일 주소도 일반적인 사이트도 아니고 주도보도 버전 알파벳과 다텀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3개 리더 말고 선구 파일에 PDF 파일 2개가 있었습니다. 제목은 교양석 어쩌고 하는 파일 이름으로 나와 있었죠. 엑셀 PPT는 써봤는데 PDF는 좀처럼 안 써봐서 설치 파일 찾아 설치하고 PDF 파일을 열어봤습니다. 파일을 열어보니 PDF 안에는 반말체로 사회장을 남아서 직원적인 예의는 지켜라. 내가 네 일을 발설한 게 너처럼 멍청한 애라서 다행이다. 기념 선물로 네가 듣는 과목 손을 산준다. 이렇게 나와 있었습니다. 당일 보통 원서를 번역한 전공 교재로 해서 답지라는 게 따로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답지를 솔루션이라 하고 솔루션 구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구한다고 해도 원서라서 영어로 다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 메일에는 솔루션을 한 공과로 적어놓고 하나하나 풀 과정까지 있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고맙다고 해야 할지 소름이 돋았습니다. 솔루션 구하기 힘든데 저걸 이해하기 쉽게 써서 저한테 보냈다는 것도 소름이 끼쳤죠. 물론 통곡한 더 그러면 신고할까 생각도 했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다시 파일을 열어보려고 하니까 이미 삭제되어서 다운로드가 안 되더군요. 그러다 예제가 필요해서 어쩔 수 없이 그 일세서에 다시 란이 되었습니다.
저를 그냥 일반 학생 대하듯이 사무적으로 대했는데 그때 과자 사람들이 그대로 있더군요. 나한테 메일 보낸 거 당신이냐고 따지고 싶었지만 당연히 입도 뻥끗 못했고요. 그렇게 그 일을 한동안 잊어버리고 있다가 군대에 가게 되었습니다. 훈련소 있을 때 편지가 오는데 부모님과 친구들에게 연락이 왔거든요. 근데 그 중에는 공신학원이라는 신입생 후배 하나서 여자 이름으로 편지가 한 통 왔습니다. 볼펜으로 안 적고 사인펜 비슷한 거로 썼는지 중간중간 번져 있었죠. 내용은 대학에 들어와서 동료들에게 선배님 이야기 들었고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 인기 많고 재밌는 분이라고 들었습니다. 휴가 나오시면 놀러오세요 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의 내용을 보고 시겁할 수밖에 없었죠. 프로가 UFC라서 앤디 산체스한테 이긴 거 이미 봤겠네요. 그거 나오면 UFC라서 이긴 거 프린트하시면 되겠네요. 제가 크루컵 되는 건 대학교 사람들은 절대 모르고 중학교 동창들 몇 명만 합니다. 파이월드에 크루컵 사진이 있었는데 기본계 게시판에 저장을 해놨거든요. 동창들 중에 같은 대학교도 있어서 건너건다 안다고 해도 제가 일서서에도 순학한다는 건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저한테 편지로 준다는 건 의도적이었죠. 제가 군대 가는 것은 어떻게 알고 훈련소에 보냈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자기네 집 왔고는 가족들한테만 주소를 알려줘서 다행히 이상한 편지가 오진 않았죠. 제대하고 바로 복학했는데 또다시 학과 공지 관련 메일이 왔습니다. 송부 파일에 퍼포소 변경 공지라고 나오면서 PDF 파일을 열어보니 또 그놈들이 했더군요. 지금쯤 전역했겠네요. 저희는 다른 데로 이사갑니다. 지난번처럼 아연화생 안 뽑고 직원만 채용하려고 하네요. 아예 생각지도 못했는데 가보니 그 당시 있었던 의사선은 다른 나게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2학년 되고 나서는 제가 벽두기를 좋아하다 보니 벽두기 커뮤니티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다른 대원분들과도 친해졌는데 답변 쪽지를 주고 갔던 분이 주류주생 피해를 넘기는 지루에도 단점이 없다는 제목으로 글을 보냈더군요. 그래서 쪽지를 열어보았는데 그 안에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가 적혀 있었습니다. 얘기도 서글었겠지만 다시 확인하는 청원에서 우리 혹시 얘기 어디서 한 건 아니죠? 본문에 이렇게 나와 있었는데 쪽지를 보낸 내용은 이미 커뮤니티에서 철제했더군요. 저에 대해서 알고 있고 계속 지켜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일도 겪고 지금 다 기억나진 않지만 잔간히 의심되는 메일도 오고 사과 사문함에 이름 적혀 있는데 사문함 틈 밑으로 쓰셨는지 종이로 보낸 것도 있었습니다. 너무나도 짜증나고 무서웠던가 잊을 때쯤 되면 이런 걸 한 번씩 보낸다는 겁니다. 신고를 하려고 해도 균등하게 돌려가면서 말아 써놓은 경우가 많았죠. 시간이 지나고 추억하고 나서 대학교 친구들의 이야기를 듣게 됐습니다. 누구는 파울했는데 스마트폰에 해킹을 당해서 돈이 다 빠져나왔다거나 해킹과 관련한 이야기를 듣는데 제 강반인 것이지 왠지 그 사람들 같더군요. 분명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이니 해킹하고 돈을 빼돌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들었고요. 진짜 소름 끼쳤던가 사장과 이야기를 했던 당시 그 사람이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했습니다. 자신들과 네트워크가 있는 단위 조직이 있는데 데이터를 모아서 그걸 이해감화한다는 말을 했거든요. 당시만 해도 그게 뭔 말인지 당연히 알아들을 수가 없었는데 지금 와서 생각해보니 김러원님이었습니다. 그 외에도 인공지능이니 크롬이니 이런 이야기를 제가 적었는데 실제로 그게 지금 상용화되고 있고요. 이미 15년도 더 된 이야기지만 만약 지금도 그러한 통신소가 암지에서 활동하고 있다면 정말 무서운 조직이라는 생각이 됩니다. 그런 조직에게 일꼴려서 이런 짓을 당하고 아직도 잊을 수 없는 기억으로 남아있으니 더 그렇고요. 제 주변 사람이나 친구들도 당연히 이 내용은 모르지만 너무 소름 끼치는 지역이라 이렇게 투구를 해봅니다. 일단 사장님, 저는 아무런 잘못이 없습니다. 저는 사회생활을 잘 알기 때문에 혹시나 이 영상을 보시고 기분이 나쁘시면 영상 삭제하겠습니다. 이야기를 쭉 보면서 제가 걷어낸 내용들이 정말 많습니다. A4 용지로 18페이지나 되는 분량으로 보내주셨는데 하나하나가 다 소름 끼칩니다. 솔직히 처음에 이메일로 솔루션을 보내거나 군대에 편지를 보낸 건 그리 무섭지는 않았거든요. 그거야 뭐 자네가 이기셔서에서 했던 거 혹은 인터넷 기록 뒤져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니까. 근데 그 다음에 주기적으로 추적해서 일일이 확인하고 지켜보고 있었다는 걸 보고는 조금 무서웠습니다. 보통 흥실 서로 보면 돈 벌어주고 사람 때리는 사람들로 알았는데 조금은 다릅니다.
15년 전에 저 정도였으니까 만약 지금도 있다면 기술력이 많이 좋아졌겠죠.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사장님 사랑합니다. 안녕하세요. 알고리즘의 도움으로 입덕하게 된 20대 학생입니다. 제가 어릴 적부터 경험한 이야기를 제보하려고 하는데 저에게는 익숙한 일이지만 다른 사람의 시선은 어떨지 궁금해서 제보해봅니다. 저는 어릴 적에 음식을 잘 먹지 못하는 아이였습니다. 매번 밥을 먹을 때는 음식의 맛을 잘 느끼지 못하고 씹거나 삼키는 행위 자체를 싫어했습니다. 이 때문인지 훌쩍 많은 아이였는데 그래도 성장엔 문제가 없어서 꼭 나뭇가지 마냥 길다란 아이였죠. 딱히 귀가 약하진 않았는데 집이나 밖에서 생활하다 보면 종종 사람으로 보이는 그림자나 문득 창문쯤에 숨은 눈에 보이는 일이 있습니다. 대충 제가 중학교 2학년 무렵의 이야기를 전해드릴까 합니다. 저는 3남매 중 둘째로 여자 둘 남자 하나이기에 이 무렵까지는 저 혼자 쓰는 방을 찾아본 적이 없습니다. 이 시기에도 2층 침대를 사용했는데 저는 2층을 썼죠. 원희와 저 둘이 쓰던 방은 베란다로 터서 만든 방으로 말다기보다는 깊은 느낌의 방이었습니다. 대충 세로로 2층 침대를 두고 바짝 붙여서 큰 책장만 두면 꼭 맞을 만큼이요. 굳이 이런 구조로 말씀드리는 이유는 제가 침대에서 자다가 일어나면 바로 보이는 것이 이 책장과 천장 사이의 틈새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잠을 잘 못 자는 편이라 새벽까지 깨어있거나 야친 잠에 들었다가 깨는 일이 잦았습니다. 더위도 묘하게 잘 눌리는 편이고 매번 깨어나면 1시에서 3시 사이에 애매한 시간에 일어납니다. 그날도 저녁에 일찍 잠들었다가 새까만 새벽에 깨어난 날이었습니다. 수련을 보기 위해 부스스 자리에서 일어나 앉았습니다. 워낙 더위 눌리는 일이 잦아 새벽에 깨면 꼭 한 번씩 일어나 앉기를 시도하는 게 습관이 되어 있었거든요. 그러다가 문득 책장 위 천장 사이의 틈에 눈이 닿습니다. 그리고 완전히 얼어붙을 수밖에 없었죠. 그 좁은 틈에 죽은 피부에 머리가 벗긴 채 사람이 알몸으로 들인 채 고개를 들고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이상할 정도로 큰 눈에 잇몸까지 다 드러나는 큰 웃음을 짓고 있었는데 웃는 소리만 나지 않았습니다. 그때는 본능적으로 저거 때문이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완전히 새터하게 보이는 구석 틈일체인데도 그 이상한 존재만한 눈에 뚜렷하게 보였습니다. 앉은 채로 소름이 돋아하고 번쩍하고 다시 이불 속에 숨듯이 누웠고 어느새 잠이 들었는지 저무지는 사람이 아침이었습니다. 나이대를 전혀 짐작할 수 없는 그 외양과 눈에 크게 뜬 채 시이 묻던 얼굴이 지금 이 글을 쓰고 있는 순간에도 뚜렷하게 떠오릅니다. 잠자는 사이에 꿈이라기에는 지나치게 생생하고 안일하게 그곳에게 해를 입은 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저는 그 일을 그냥 무서운 꿈 정도로 치부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제가 이제껏 본 귀신 중에 그렇게 쳐다보기만 한 귀신은 없었던 것 같거든요. 이론만으로는 조금 짧은 것 같아 하나 더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이번에도 2층 침대에서 일어난 일인데 그날은 언니가 수학여행을 가고 저 홀로 침대에서 자던 날이었습니다. 이래는 또 잠이 도통 오지 않아서 이불을 덮고 누울 채 폰이나 만지작거리고 있었죠. 그런데 갑자기 언니가 아래층에서 "이년이 한 번 죽어가야 정신을 차리지" 라는 잠꼬대를 너무 또박또박하게 하는 겁니다. 제가 언니랑 사이가 썩 좋은 자는 아니었기 때문에 저것이 미쳤나 하면서 무시하고 있었는데 목소리는 그것으로 끝이 아니었습니다. 머리채를 다 뜯어버려도 정신을 못 차리나 아주 죽여버려야지. 미년이 도망쳐가야 내 손바닥 아니다. 이런 식으로 누군가를 저주하는 듯한 목소리가 새벽 내내 울렸습니다. 그때 저는 정말로 언니가 미친 줄만 알았습니다. 그 소리를 센세하게 들으며 새벽 늦지야 잠이 들어 아침에 학교 갈 준비를 한 미래 침대에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그제서야 똑바로 기억이 났죠. 그나 언니는 수학여행으로 집에 없었다고요. 대박, 제 침대 밑에서 누군가를 죽여버린다는 끝없는 저주를 내린 것은 대체 무엇이었을까? 비슷한 일화로 이번엔 언니가 겪은 일이 있습니다. 잠을 자다가 갑자기 잠에서 깼는데 눈을 뜨고 보니 제가 2층 침대 난간에서 싹시를 푹 숙여 반쯤 매달린 채 언니를 내려다봤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저는 그날 그런 짓을 한 적이 없었습니다. 자다리 울개를 비춰나가긴 하지만 누가 머리부터 난간 밖으로 매다니겠습니까? 그때는 잠이 덜 깨나보다 내가 미쳤다고 그런 짓을 안 했다고 했지만 지금 생각하면 조금 기분이 나쁩니다.
저 어떻게 꼭 집어서 전하고 말한 것도 계산제로 언니를 지그시 쳐다갔다는 말도 뭔가가 제가 자는 이 찐에서 그런 짓을 했다고 한다면 역시 좀 찝찝한 기분입니다. 이외에도 여러 가지 일이 있긴 했지만 간단히 추리면 이 세 가지쯤 될 것 같습니다. 누구도 선한이 아닌 검은 덩어리라 사람 마냥 행동하는 것을 종종 보긴 하지만 귀신이라고 생각해본 적도 없다고 밀었는데 재고를 하려고 보니 뚜렷하게 마주한 경험이 꽤나 많습니다. 이런 것을 귀신이라고 생각해도 되는 걸까요? 아니면 역시 착각일까요? 평생에 걸쳐 종종 일어났던 일들이기에 그저 못 본 척 대충 넘기는 하나의 일상 요소가 되었는데 다른 분들도 이런 걸까요? 일단 이한이대로 제 개인적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의 경우 잠위에 눌리고 일어나서 괴물 같은 걸 보신 건데 보통 잠위에 눌렸을 때 헛것을 많이 보거든요. 물론 일어나 앉았다고 하셨지만은 가리 누님이 위치돼 나서 헛것을 보신 거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아래층 침대에 언니가 없었음에도 죽이겠다는 말을 들은 것 같은데요. 이건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에서도 언니분도 그 침대에서 섬뜩한 일을 경험하셨다고 하는데요. 만약 아래층에 사람이 없었거나 본인이 그러한 행동을 안 하셨다면 어쩌면 진짜 귀신이 맞았을 수도 있겠습니다. 추리한 귀신이 아닐 거라고 말씀드리고 싶지만 두 사람 모두 침대에서 이상한 일을 겪은 오늘의 이야기를 어떻게 들으셨나요? 어둠의 승절에서의 이야기는 결코 간단하게 끝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의견과 이 이야기에 대한 여러분만의 이론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럼 저희는 더 많은 이야기를 준비하여 여러분과 함께 공포의 세계를 탐험할 것입니다. 이 영상을 좋아요 눌러주시고 구독과 공유를 잊지 마세요. 매번 새로운 공포의 순간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으니 놓치지 마세요.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기다리며 저는 어둠의 승절입니다.